대선까지 불과 18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 앞에서 전해드렸죠.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처음으로 자진 탈당 권고란 얘기가 나왔어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판단할 몫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측근들을 통해 나오는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하겠다. 하지만 탈당이 나을지 당정 유지가 나을지 잘 판단해보라. 이런 취지의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국민의힘의 최다선 중진 의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헷갈려요, 조 의원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자진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하고 왜 이 두 네.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 언저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실은 무슨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을 대신 배반했던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당에 심각한 영향, 나쁜 영향을 끼쳤죠. 예, 그렇다면은 파면당한 대통령을 거들어 1호 당원으로 둔다면은 그 선거를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예, 저는 정중한 탈당 근거가 아니라 당규에 따라서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라면 이거는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중도층 그리고 건전한 보수가 저는 돌아올 수 있다 이라 보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외연 확장에 계속 성공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우리 당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외연 확장에 실패한 정당은 결국 선거에도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YTN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시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YTN 보도에 따른 겁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그렇게 했겠는지에 대해서 후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 여부는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또 황당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후보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믿기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네, 저는 믿기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쓴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말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란으로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둔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저는 제가 배운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식을 가진 건전한 보수 세력 그리고 중도 세력은 우리 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당 반대 측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지지층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탈당시키거나 탈당하라고 하거나 출당시켜버리면 그 지지층이 떠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그분들이 지지했겠느냐는 것을 좀 더 역사적 관점에서 봐줘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분명히 그 수십 년 전부터 보수 세력은 존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저는 그동안 쭉 정통적으로 지켜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분을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선거라는 것은 한 표 차이라도 지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연 확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선거를 치르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득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선거에 지게 되면 그 나중에 되면은 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저 사람이 안 도와서 그렇다. 요 사람이 안 도와서 그렇다. 예. 막 그런 핑계를 대겠죠. 예. 근데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요런 조언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저 라면 과자 드시면서 먹방할 때가 아니다. 라방할 때가 아니다. 얼른 나와서 도우셔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네, 그거는 알아서 잘 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과 관련돼서 법과 관련돼서 아주 날카롭게 가장 선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비판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안에서 경선에서 서로가 이제 탈락한 분들끼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폄하해서 발언하는 것은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역시도 어느 시점 되면 적절한 시점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도 뭐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연일 계속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뭐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방송에서. 네, 그런 라방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발언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하루 빨리 제명 출당시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사단화되어 있는 지금 선거 캠프도 역시도 선대위 역시도 저는 빨리 신년 일색의 어떤 선대위도 저는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것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은 물론이고 선대위 자체도 좀 바꿔서 원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좀 공간이 열릴까요? 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세 가지를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 및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한 사과와 예. 관련 임무를 배제해라. 예.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상식인데. 또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을 해라. 예. 그리고 경선 중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해라. 이런 것들은 저는 후보가 당연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면 될 텐데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바로 그 조건만 해결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라방만 하시지 않고 외부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도 도우실 수 있단 말씀이죠. 그 정도 저는 뭐 그런 공간이 말씀 주신 대로 크게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래 안 하더라도 네. 아마 적절한 시점 되면은 저는 참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팀이 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탈당이든 출당이든 언제까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마지노선. 사실은 많이 늦었거든요. 예. 원래 요 앞에 비대위가 처음 출발할 때 그때 비대위가 열렸던 것은 비상계엄에 인한 어떤 충격파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부 극우 세력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는 누구 때문에 치러집니까? 비상계엄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과연 우리 당에다가 표를 주겠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팀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제가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 얘기 드렸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마지노선은 그러면 이번 일요일 TV 토론 전이라고 보세요? 저는 TV 토론 전이라도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이 30대 중반인 아주 젊은 청년 초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김용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과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즉 나라가 죽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비대위원장답게 호기롭게 저는 이 문제를 좀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무슨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고 이런 표현보다는 예. 아주 그냥 좀 단호하게 엄격한 잣대로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 당의 국민들이 좀 더 마음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청년 비대위원장답게 만약 윤 대통령이 TV 토론 전까지 자진 탈당하지 않는다면 출당 조치해라. 용감하게 나서라. 단호하게 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어떤 호기로운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당의 지지세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발 제가 육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제발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파면된 대통령과의 완전한 분리를 함으로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상식적이고 깨끗한 주장을 함으로써 내란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또 개혁적인 선거운동에 임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팀 얘기하다가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가 양측이 다 부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얘기가 살짝이라도 나오진 않았겠어? 이런 얘기가 정치판에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홍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을 연일 칭찬하고 있고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라는 것은 어쨌든 외연 확장성이 어느 당이 더 있느냐 여기서 판단이 나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성을 전혀 확보해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마음이 안 든다면 특히 극우 세력들은 당을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색깔이 아주 짙은 인사들을 계속해서 손짓도 하고 있고 또 영입을 또 시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영입을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는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에 있는 분들은 정치의 ABC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진짜 국무총리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나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지금 현재까지는 명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민주당은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 유세 다니고 있고 당은 사법 이슈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5월 15일에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가만 따져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 그리고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 그리고 사심제 법안까지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는 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 이것이 이제 사법 개혁이냐, 사법 훼손이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수당의 그 행포이자 폭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상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자신들은 이제 대선에서 다 이겼다는 그런 오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그 구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진보층에 있는 국민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있고 큰 거짓말이 있습니까? 어떤 거짓말이든 저는 거짓말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거짓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더 강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성 요건을 완화시킨다? 이것은 정면으로 법치주의를 저는 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대법관 숫자를 100명까지 늘리겠다. 예. 이것은 그리고 대법원을 갖다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 역시도 사법부를 뒤에 흔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남미 독재 정권처럼 사법부를 길들이게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을 저는 유린하는 행위다. 저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수당으로서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도록 겸손함을 좀 보여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건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부분은 좀 잣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엄격해야 된다. 정치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저는 단심제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정치인들은 선출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남미 독재 국가처럼 흘러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헌법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심이 끝나고 나도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법안 상정됐죠. 판결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 법률안까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는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3심제인데 3심제 후에 또 4심제를 두겠다는 그 행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 질문을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답을 했냐면 판사도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 개혁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십시오. 그렇 따지면은 그러면 2심에서 판결 났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예. 자기들한테 마음에 들면은 아주 정당한 판결이고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 구태타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오만이고 그게 독재인 겁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댓글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